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8월 31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8월 한 달 동안 시장을 그렇게 흔들어댔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은 9월 달에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1.75%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0.6%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흐름 자체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이 붙었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아마도 8월달에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강한 상승으로 8월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LG화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1%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오전장부터 2차전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오후장으로 갈수록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까지 모든 업종이 고른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게임주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게임주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모처럼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무려 1조 원 규모의 대량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전보다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7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수급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모처럼 외국인의 큰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올해 초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큰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추측은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의 많은 매수 자금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8월 마무리가 좀 긍정적이었던 만큼 9월달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던 LG화학을 보면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SK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SK텔레콤, 크래프톤, SK이노베이션, 녹십자, 현대건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어제도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일단 S&P 500을 보시면 0.4%의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무려 0.9%의 상승 그리고 다우지수는 보합으로 마무리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신고가와 함께 좋은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내 시장은 오전장을 보시면 오늘도 역시나 미국 증시는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또 힘들겠구나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전 11시죠. 이때를 기점으로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까지 매수 패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11시부터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수는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때 유사하게 파란 색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지수가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11시를 기점으로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던 것은 외국인이었고 앞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때는 외국인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국내 시장은 외국인의 손에 놀아난다. 그리고 개인이 주도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을 제외하고 나눠볼 때 기관하고 외국인 이렇게 두 가지 주체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외국계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정리해보자면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식시장은 생태계 자체가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국내에서는 연기금, 그리고 외국계에서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런 외국계 증권사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어도 주식시장의 생태계를 이해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정말 기관만큼의 큰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관처럼 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의 생태계 자체는 큰 손들, 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가 있고, 이건 비단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중국, 미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원래부터 이런 곳이다. 먼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베이스가 깔린 경기장 내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플레이, 그게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 보시면서 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제 얘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을 탓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오늘 게임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거슬릴 수 있는 한 가지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게임을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게임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재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면적으로 게임을 금지하고, 또 휴일에는 1시간만 허용하겠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요즘에 흐름이 정말 좋았었던 펄어비스, 그리고 많은 게임주들, 주가의 약세를 보여주었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기에는 꽤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중국발 이슈가 상존하는 만큼 한 번쯤은 이런 부분 고민해보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갤럭시 폴더블 폰과 함께 꽤나 많은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KH바텍하고 파인테크닉스, 이 두 종목은 단기간 내에 수십 %의 상승이 나왔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신규 진입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음 달 14일에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17일부터 판매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13, 이 아이폰 신작 제품을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은 LG 이노텍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조금만 늘려보면 7월 15일, 아마 이 당시였을 거예요. 이 당시에 LG 이노텍이 전고점을 돌파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폰이 물량을 확대했다,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발표가 되면서 직전 고점 부근들을 돌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저도 중간에 급락 원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봤었는데 딱히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주가가 전 저점까지 터치를 했었고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약 2주 뒤에 공개 예정인 아이폰 13과 관련해서 최우선 관련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LG 이노텍 뿐만 아니라 아이폰 내에 PCB를 생산하고 있는 BH까지 한번 두 개 종목을 같이 연관해줘서 보시고요. 실제로 14일날 이번에 갤럭시 폴더블 폰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최근에 폴더블 폰 관련주들의 상승과 함께 아이폰 관련주도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런 이슈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고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4,500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약 11조 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연말까지는 꼭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이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 마트, 그리고 스타벅스처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 여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음식점들,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직영이 아닌 가맹점으로 운영이 되는 곳, 이런 것들은 지원금이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난지원금이 11조 원에 해당되는 만큼 과연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될지
이걸 고민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용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들어본다면 편의점, 그리고 편의점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여러 음식료 업종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배달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범위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번 생각의 확장을 넓혀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유독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미국 시장과 많이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 나는 철저하게 장기 투자 비중이 높다. 그럴 경우라면 미국 시장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일단 미국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50%에서 60%가 미국 시장에 집중이 되어 있고 국내 시장은 2%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만 봤을 때도 작년처럼 유동성 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외부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은 조금 다르죠. 만약에 국내 시장이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 선진국 시장, 여기에 편입이 되어 있었다면 아마도 지수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내가 장기 투자의 비중이 높은지 아니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한번 방향성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일진 다이아에 대해서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 보니 영상 댓글을 보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내일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 일진 하이솔루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아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일진 솔루스의 상장과 함께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분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답은 알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두 가지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